자, 지금까지 쭉 NTC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 15페이지 내용은 그런 NTC 기술이 실제 적용돼서, 이 NTC 기술 상용화시킨 거죠. 상용화시켜서 어떤 제품들이 만들어졌고, PME 제품이 놀라운 효과를 보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핵심 특허 기술인 NTC 때문에 그렇고,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일명 기초 사정이라고 하는 어, 파워 칵테일, 뭐 리스토레이트, 뭐 액티바이즈, 뮤노겐 이 네 가지 기초 사정이라고 합니다. 왜 기초 사정 우리 그룹에서는요, 이 기초 사정 제품을 또 특별히 하나의 솔루션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뭐죠? 포에버 네 가지니까 포에버의 앞에를 이제 사로 해서 포에버 건강 솔루션이다. 하나의 솔루션 같은 제품이죠. 저희 제품은 솔루션이 뭐예요? 무언가 해결하는 어떤 병의 문제를 또 해결하는 어떤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솔루션 같은 제품이다. 그래서 저희 월터 미라클 그룹에서는 이 기초 4종을 일명 포에버 건강 솔루션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 4종 제품은요, 왜 기초라는 말이 들어갔냐? 자, 이 차트에서는 좀 이런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고객이랑 미팅을 할 때, 요 한 장으로 우리 PMA 제품에 대한 설명을 거의 끝냅니다. 요 한 장의 차트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4종이라는 제품은 이 핵심 특허 기술 NTC가 적용돼서 우리 PM의 가장 대표적인 제품들인데, 우리 그룹에서는 보통 포에버 건강 솔루션이라고 한다. 어떤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런 솔루션 같은 제품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 이런 얘기를 더 많이 던져요. 이 멘트를 기억하셔야 되는 게, 병을 고치려고 약을 먹으면 병을 못 고치지만, 고치지 못하지만, 내 몸을 낫게, 내 몸을 좋게 만들면, 내 몸이 좋아지면, 그런 질병들을 이겨낼 수 있다. 뭐 이러한 어떤 취지에서 이 차트를 설명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그래서 기초 사종, 이 포에버 건강 솔루션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몸은요, 하나의 생명력, 즉 자연 치유력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자연 치유력이라는 게 어떤 환경 안에서만 그런 자연 치유력이 발동되고 극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초 사정 제품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해서 환경을 만들어 주어서 내 몸이 하나의 내 몸을 그렇게 만들어 주어서 질병을 이겨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솔루션 같은 하나의 세트 상품으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기초 사정 제품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파워 칵테일, 일명 세포 영양 주스, 또 항산화 주스, 장 건강 주스라고 하는 이런 파워 칵테일 제품과 또 산소 주스, 또 세포 에너지 주스라고 하는 이런 액티바이즈, 그리고 세 번째는 해독 미네랄 주스라고 하는 이런 리스토레이트, 그리고 네 번째는 산화주스 보충제죠. 혈관의 노화 방지에 특화되어 있는 이런 뮤노겐, 이 네 가지의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네 가지 제품을 내가 먹게 되면, 이 네 가지 제품을 먹게 되면, 어떠한 우리가 결과를 기대하고 먹을까요? 첫 번째, 이 기초 4종 제품, 포에버 건강 솔루션 제품을 드시게 되면, 첫 번째는요, 혈액과 체액을 깨끗하게 디톡스 해줍니다. 혈액과 체액을 깨끗하게 디톡스 해준다. 자, 그러면 혈액이 왜 중요하죠? 혈액이라는 거는 지금 영양소, 자, 제일 영양소가 산소예요. 즉, 산소와 영양을 세포 하나하나까지 전달하는 게 이 혈액이 합니다, 혈액이. 그 이런 혈액과 또 체액을 깨끗하게 해준다. 이 체액은 왜 중요하죠? 이 체액이라는 거는 우리 세포 입장에서는, 주변 환경이에요. 이 세포라는 거는 말초 혈액 공간이라는 이런 몸속에 체액에 떠 있어요. 체액의 바다에 세포들이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세포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어떤 환경인데 이런 말초 혈액 공간에는요. 산소나 영양만이 아니라 어떤 중금속이라든가 어떤 오염 물질들 그리고 어떤 그런 산성 어떤 노폐물들 그런 것들이 체에 같이 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액이 많이 오염돼 있으면 세포가 다 주변이 환경이 이렇게 환경이 안 좋은데 사람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공기가 안 좋아, 물이 안 좋아. 그러면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사람 한 명 한 명이 건강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포 입장에서는 체액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환경이에요. 환경.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강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 첫 번째가 뭐냐? 이게 혈액과 체액을 깨끗하게 디톡스 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깨끗이 청소해줘야 되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혈액과 체액.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제품 중에 이 혈액을 깨끗하게 디톡스 해주는 제품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액티바이즈예요. 자, 이 액티바이즈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혈액을 좀 깨끗하게 해줄 수 있죠. 지금 이 액티바이저는요, 혈액에 있는 또 혈전도 이제 녹이는 또 그런 어, 효능도 좀 기대할 수 있고요. 이 액티바이저 같은 경우는 비타민 9, 비타민 B군 8가지의 복합체로 들어가 있고 또 혈액의 순환과 혈액 생성을 촉진한다. 그리고 에너지와 활력을 증강시키고 왜 그렇죠? 이 어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런 영양을 내가 섭취를 해도 이거 땔감이라고 해요. 거기에 비타민과 미네랄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데 특히나 에너지를 내는 데 있어 비타민 B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음식을 드신 분들이 딱 음식을 먹었는데 밥을 먹었는데 힘이 안 나. 그런 분들 중에서는 거의 이런 비타민 B군이 좀 부족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시고 그리고 이 특히나 혈액 깨끗한다는 부분에서 혈액 속에 있는 이런 지방도 분해를 하는 게 액티바이즈고 또 피로 회복 또 체온 1.5도 상승시킨다. 자, 이 액티바이즈를 드시면 또 우리가 비타민 B 나이아신 때문에 플래시 현상도 있지만 내 몸을 1.5도 올려주는 그런 내 몸에 체온을 올려주는 또 그런 제품이죠. 명령이 진강되고 그래서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는 제품에 관여하는 제품이 액티바이즈다. 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실제 고객과 첫 미팅에서는 사업 설명할 때는 제품 하나하나를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 좀 이렇게 중요한 키워드를 제시해주고 지금 이런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는 제품이다. 이런 얘기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체액을 깨끗하게 하는 거는 또 관여하는 제품이 이 해독, 리스토레이트라는 제품이 이런 체액을 특히나 중금속을 배출할 때 이 미네랄이라는 게 이런 중금속을 또 배출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몸에 어떤 산성화되는 우리 체액을 알칼리성으로 유지시켜주는 제품이 리스토레이트에도 관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pH의 밸런스를 좀 잡아준 제품. 그래서 그 체액에 있는 그런 오염된 것들을 빼주는, 즉 해독해주는. 그래서 리스토레이트 우리가 일명 해독 주스라고 합니다. 리스토레이트 한번 볼까요? 리스토레이트는요, 일명 미네랄 해독 주스라고 하는데 천연 미네랄, 비타민 D가 들어가 있어요. 제품 하나하나, 저 같은 경우는요, 이 차트를 설명할 때는 보통 제품 카탈로그나 또는 스프링 노트를 또 같이 또 보여주고 요때 이제 스프링 노트를 조금 보여주는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 리스토레이트에는 좀 말씀드린 것처럼 칼슘과 마그네슘 또 아연, 동, 크롬, 뭐 셀레늄, 망간 뭐 이러한 철분까지 필수 미네랄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지금 뉴 버전은 비타민 B1과 B2까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런 칼슘과 마그네슘도 2대1 비율로 칼슘과 마그네슘 2대1 비율에 비타민 D가 함께 먹었을 때 가장 흡수율이 높아지고 활성화가 높아져요. 그런 부분도 그냥 툭툭 터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리스토레이트는 이런 천연 미네랄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비타민 D가 함께 들어가 있어서 특히 칼슘과 마그네슘이 2대1 비율로 정확히 들어가 있고 이게 또 흡수율을 용량에 만들어 놓았다. 이런 얘기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리스토레이트는 체내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제품이고 인체의 알칼리성을 유지시켜주는 그리고 또 활성산을 제거해주고 특히나 건강한 뼈와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 리스토레이트고요. 또 깊은 숙면, 어, 잠을, 이 잠에 또 관여하는 미네랄이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이 좀 부족하면 이런 불면증에 또 호소할 때 마그네슘 부족도 있습니다. 이런 도움이 되는 8가지 필수 미네랄이 들어가 있고요. 이 리토레이트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얘기 하죠.
어, 인체 생명 활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최후의 영양소다. 다른 제품들보다도 다 중요하지만 이 니트레이트에 대한 표현은 정말 인체 생명 활동에 있어서는 있어서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최후 영양소다. 이러한 표현이 리스토레이트에 대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토레이트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이 기초 4종 제품을 먹었을 때 기초작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효능, 혜택들 중에 첫 번째가 혈액과 체액을 깨끗하게 디톡스해준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면서 제품에 대해서도 이렇게 터치가 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혈액과 체액을 깨끗하게 디톡스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떠한 혜택을 볼 수 있냐? 기초 4종 제품을 드시면 혈관 청소 및 혈관을 건강하게 지켜준다. 혈관 청소 및 혈관을 건강하게 지켜준다?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혈액이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하기 때문에 또 그 혈액이 오염되면 안 되고, 그 혈액이 오염되면 또 그런 부분 얘기했고 체액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런데 이런 혈액의 통로가 뭐예요? 그게 혈관이에요. 근데 이 혈관이 막혀 있으면 혈액이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하는데 혈관이 막혀 있어? 당연히 혈관 청소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 혈관이 좀 탄력성 있고 노화되지 않게끔 이런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게 또 저희 기초 4종 제품을 먹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혈관 청소에 또 관여하는 제품이 그 혈관을 또 건강하게 노화를 방지하는 제품이 뭐죠? 이 네 가지 제품 중에 미노겐이라는 제품이에요. 미노겐. 물론 모든 제품들이 같이 함께 시너지적인 효과를 내고 있지만 어떤 특별히 좀 더 거기에 특화된 제품 위주로 이렇게 제품을 찝어주면서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 미노겐이라는 제품이 이런 혈관 청소 및 혈관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제품이고 물론 또 혈관 청소 및 혈관을 또 건강하게 하는 거는 또 액티바이즈도 마찬가지로 다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지금 산화질소 이 뮤노겐은 정말 산소만큼 중요한 산화질소라고 하는 산화질소 보충제예요. 어? 그래서 혈관의 어떤 노화를 방지하고 이 뮤노겐이라는 제품은 세계 특허가 62개가 결합되어 있는 그러한 제품이 뮤노겐이고요. 그 뮤노겐이라는 제품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산화질소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 산화질소를 발견한 것만으로 그 산화질소의 어떤 기능들을 밝힌 것만으로 1998년도에 루이스 이그나르 박사뿐만 아니라 3명의 어떤 그런 의학자들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어요. 제2의 산소만큼 중요하다. 제2의 산소다 이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뭐 여기 산화질소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산화질소라는 게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산화질소가 가장 대표적인 어떤 역할은요. 당연히 혈관 확장을 하는 물질이에요. 물질인데 이 산화질소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심혈관계 정상 혈압을 유지시키고 혈관의 노화 방지하는 데 이 산화질소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심혈관계 정상 혈압을 유지하고 그리고 혈관의 노화 방지 이런 산화질소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 혈압이 좀 높은 분들 그러면 문호연이 권해주는 이유죠. 그리고 혈관 노화 방지 노화라는 건 이런 거예요. 혈관이 노화가 되면요 딱딱해져요. 어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오랜 이제 노화가 되신 분들은요 그 혈관이 칼로 썰어도 안 잘릴 정도로 그렇게 돼 있대요. 그리고 혈관을 탄력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 같은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그 생고기? 고기 같은 거 생고기는 보들보들 하잖아요. 근데 그 고기를 육포로 만들면 딱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혈관의 노화 방지에 이 산화질소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혈관을 막는 그런 플러그를 생성을 방지해 주는 게 또 산화질소예요. 그러니까 이 뮤노겐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산화질소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막는 플러그 생성을 방지한다.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40대 이후부터는 우리 이 동맥 그 혈관 내피세포에서 이런 산화질소가 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혈관이 청소가 안 돼. 그래서 혈관 내벽에 플러그가 쌓이면서
점점 이게 혈관이 두꺼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안쪽으로. 근데 이러한 플러그를 막는 게, 그 산화질소가 펑펑 잘 나올 때는 혈관이 깨끗하다는 거죠, 진짜. 그래서 이런 산화질소는 혈관을 막는 그런 플러그를 생성을 방지하는 것이 더 산화질소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산화질소는요, 혈전 생성을 막아서 혈류 개선에 또 도움을 줍니다. 혈전.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그 코로나 뭐 바이러스 주사 맞고 할 때 민호회원들 많이 권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그 코로나 주사 맞을 때 우리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 혈전이 생성된다. 이런 말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혈전 생성을 막아서 혈류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게 이런 또 산화질소고요. 또 네 번째는 이 산화질소가 심장에 대한 어떤 보호 능력에도 관여를 하고 있어요. 심혈관계의 최고의 발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에도 관여를 하고 있고, 또 이 산화질소는요, 이런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또 스트레스를 또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항우울증 치료에도 효과를 내고 있는 게 산화질소예요. 이 산화질소가 1998년에 발견된 이후에, 규명된 이후에 수십 편의 논문들이 발표가 됐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산화질소의 어떤 기능과 역할에 대한 얘기예요. 이미 다 입증되어 있는 그 논문들 내용들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항우울증 치료 효과를 보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운동선수들에게도 이런 뮤노겐 제품을 권하잖아요. 권하죠. 그런데 이제 운동선수들은요, 실제 제가 보니까 운동하기 전에 액티바이저를 먹고 운동하면 힘이 안 딸려요. 그리고 운동이 끝난 이후에 리스토레이트를 먹어서 회복하고 재생하죠. 운동하기 전에 뮤노겐을 먹고 하는 게 아니에요. 뮤노겐은 오전에 먹으면 돼요. 오전에 저녁에 먹을 때. 근데 뭐 제가 보니까 제가 오늘 재밌는 사실 하나 나왔어요. 오늘 제가 단톡방에 제가 그 세포호흡과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자료를 올려드렸어요. 여러 번 보시라고. 내용이 어려워요. 보신 분 있나요? 저도 그 내용을 10번이, 저도 세네 번 정도 들어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이거는 또 나중에 또 우리가 벽난로 일어날 때 나올 얘기지만, 좀 미리 얘기를 하자면, 지금, 자, 우리가 운동하고 나서 리스토레이트를 먹어서 회복하고 재생하고 이렇게 권유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 것 같아. 자,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 때 세포에서 에너지 어디서 만들죠?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해요. 응?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만들어요. 즉 에너지는 ATP를. 그런데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ATP를 한 32개 정도 만든대요. 그것도 이제 TCA 회로에서 28개인가 만들고 또 거기서 이제 그 또 하나의 방법에서 4개 정도 만들어서 32개 만든다고 하는데, 그때는 꼭 산소를 사용해야 돼요. 산소 없이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아까 그 영양 성분을 가지고 어, 에너지 만들 수가 없다고 해요. 좀 더 어렵게 얘기하자면 포도당이 세포에 들어와서 이 포도당이요, 아세트 CoA라는 걸로 변형이 돼서 그걸 가지고 뭐 TCA 회로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즉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그때 산소가 쓰이잖아요. 그런데 에너지 만들 때 산소 없이도 에너지 만들 수가 있대요. 산소 없이. 자, 우리가 운동할 때 근력 운동 하잖아요. 유산소 운동이 있고 무산소 운동이 있어요.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유산소 운동 많이 권장하잖아요. 근데 무산소 운동은 근육 만들 때는 무조건 무산소 운동을 하면요, 내 몸에 젖산이 쌓여요. 젖산이. 젖산이 뭐예요? 피로 물질이에요. 그런데 그 젖산이 쌓이는 이유를 제가 오늘 단톡방에 올려준 그 내용이에요. 뭐냐? 포도당이 지금처럼 아세틸 CoA로 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피브루산으로 바뀌어서 그 피브루산을 가지고 산소 없이 에너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산소가 안 쓰이고, 근데 에너지도요, 딱 2개밖에 못 만든대요. ATP 2개. 미토콘드리아 32개 만드는데, 어? 딱 2개 못 만든대요. 근데 거기서 이제 똑같은 거죠. 우리가 운동하고 나서 리스토레이트를 권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피부산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면 꼭 젖산이 나와요. 피로 물질이.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하고 나면 내가 그러한 이제 젖산이 발생되는 에너지를 만들다 보니까 당연히 몸에 젖산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리스토레이트를 운동 이후에 먹으면 그런 젖산을 어 이제 해독해주는 그런 게 리스토레이트가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 독소를 빼주는 기능이. 그래서 요렇게 이제 정확한 이유를 좀 알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산소 운동 했을 때 젖산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젖산이 발생하게 되면 그거 내 몸에 쌓여 있으면 피로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리스토레이트를 통해서 배출시켜주면 해독해주면 독소를 제거해주면 내가 좀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얘기가 왜 나는지 모르겠지만 자, 민호계 같은 경우도 이러한 말씀드린 것처럼 즉 산화질소, 운동 능력 향상과 스트레스 완화, 항우울증의 치료 효과가 보인다. 그리고 또 이 산화질소의 또 기능 중에 어떤 효능 중에 하나가 집중력과 기억력 어떠한 등의 어떤 등의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거죠. 뇌기능. 예. 뇌기능. 제가 이거 좀 잘못 써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집중력, 기억력 등의 뇌기능 향상에도 이런 산화질소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염증 수치를 감소시키고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그 산화질소 장난 아니네. 맞죠? 그리고 신체 장기들을 또 보호하고요. 그리고 모든 인체 내의 대사에 관여를 안 하는 게 없다. 이 산화질소에 대한 어떤 효능에 대한 얘기예요. 이 부분이. 이런 산화질소가 제2의 산소라 그러고 산소만큼 중요하다. 근데 이러한 산화질소가 나이가 40대가 되면 점점 적게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혈관에 플러가 쌓이게 되고 지금 말한 이런 모든 효능들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보충해주는 제품이 어떤 제품이라고요? 뮤노겐입니다. 뮤노겐. 뮤노겐이라는 제품은 뮤노겐, 뮤는요, MU, 멀티의 약자예요, 멀티. 노는요, 노는 NO. 이 산화질소가 NO라고 표현해요. NO. 산화질소. 니트릭 옥사이드에서. 그리고 겐이 뭐예요? 겐이 이제 발생기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뮤노겐은요, 다중 어떤 방식으로 산화질소를 발생시키는 그런 제품이라는 의미예요. 그 산화질소는 여러 가지 제가 지금 PM 요 핸드북 가입할 때도요 보충 자료로 요즘 스프링 같은 보충 자료를 많이 써요. 제가 저 입장에서는 뭘 많이 쓰이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뮤노겐은 멀티 여러 방법으로 이 산화질소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이런 제품 카탈로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품 카탈로그 보시면 PM의 제품은 어떤 질소 산화물을 향상시키는 5가지 방법이 또 있고요. 그러니까 질산염의 어떠한 방법으로 산화질소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아르기닌 기전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제품 하나 얘기하는 건 길어지니까 아무튼 그리고 이 뮤노겐은 우리 몸에서 혈관에 상처를 내는 실제 동맥경화의 주범이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호모시스테인의 수치를 낮춰주는 것도 이 뮤노겐이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능입니다. 왜 그러죠? 뮤노겐 안에는 비타민 6, 비타민 9, 비타민 12 이 3가지가 혈액에 있는 호모시스테인을 수준을 정상 유지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비타민 삼총사예요. 비타민 6, 9, 12, 6, 9, 12 요거는 저렇게 알고 계시고 아무튼 이 뮤노겐은 호모시스테인이라든가 또 지금 말씀드린 산화질소를 보충해 줌으로써
어떠한 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의 청소 및 혈관을 아주 건강하게 유지시켜준다.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거에서 이 혈관의 건강을 저해하는 게 호모시스테인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화질소가 적게 나오면서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초 4종 호흡의 건강 솔루션은 첫 번째 혈액과 체액을 건강하게 디톡스해주고 두 번째 혈관 청소 및 혈관을 건강하게 지켜주면서 또 세 번째가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잡아줘요. 노화의 주범, 활성산소 잡아줍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 깨끗하게 하고 체액을 또 깨끗하게 하고 혈관 청소하고 혈관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어도 아까 또 우리가 유산소 운동도 얘기했지만 에너지를 만들면요. 무조건 또 이런 활성산소도 같이 생겨요. 자동차가 산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차가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배기기관에 의해서 또 매연이 나오는 것처럼 활성산소는 내 몸에 없을 수가 없어. 근데 이게 너무 적어도 문제고요. 많아도 문제인 거예요. 활성산소가. 근데 이 활성산소가 이게 많으면 뭐가 문제냐? 노화의 주범이라고 표현해요. 활성산소를. 이 활성산소가 20%만 줄여도, 어? 우리가 수명이 훨씬 연장된다고 하는데, 이 활성산소 가장 문제는 산소가 아니라 세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세포를. 그래서 정상세포를 공격해서 비정상 세포를 만드는데 이 활성산소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즉, 사실 우리가 유해산소라고 표현도 합니다. 이러한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즉, 방패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항산화 물질이에요. 우리가 전에도 방금 얘기 드렸지만, 자, 이 NTC의 9가지 디자인 요소 중에 개별 제품의 7번째, 개별 제품의 항산화 물질을 배합하여 활성산소부터 세포를 보호한다. 이 NTC의 어떤 디자인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 제품 중에 이 제품은 거의 모든 제품들이 이런 항산화 물질들이 즉 활성산소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그런 항산화 물질이 뭐예요? 뭐 이런 기술 좀 아셔야 되겠죠? 대표적인 항산화 어떤 물질이 보통 그레이트 4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가지. 그레이트 4. 첫 번째 비타민 A, 베타카로틴. 그리고 비타민 C, 그리고 비타민 E, 그리고 셀레늄. 이 네 가지를 그레이트 4라 그래서 항산화 물질 중에 네 가지.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네 가지. 자, 그래서 우리 제품은 말씀드린 것처럼 노화의 주범 활성산소를 잡아준다. 즉 모든 제품들에는 이러한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항산화 성분들이 들어가 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게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파워 칵테일이죠. 그래서 파워 칵테일 일명 우리가 세포 영양 주스라고 하면서 항산화 주스, 장건강 주스라고 하는데 이런 항산화를 우리가 주스라고 하는데 여기 이 파워 칵테일 안에는 지금 말씀드린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 비타민 C, 비타민 E 그리고 셀레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파워 칵테일을 항산화 주스라고 표현하는 거고 물론 액티바이저나 또 리스토레이트나 이 미노겐에도 이런 활성산을 잡아주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파워 칵테일 얘기하는 거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려면 혈액과 체액을 깨끗하게 디톡스해주고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혈관 청소 및 혈관을 건강하게 지켜주면서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잡아줘야 된다. 세 번째, 그런 부분에서 우리 PM의 제품들은 이런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세포를 보호해주는 어떤 항산화 물질이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도 같이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보시면 네 번째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려면 네 번째가 뭐예요? 즉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몸의 가장 작은 생명 단위 세포까지
산소와 영양소가 가야 되잖아요. 자, 즉 세포의 산소 공급 및 영양 밸런스를 잡아줍니다.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세포의 산소 공급. 자, 여기 또 관련 제품이 뭐가 있어요? 아까 설명드린 액티바이즈가 또 일명 산소 주스라고 하잖아요. 이 액티바이즈는요, 혈액순환과 혈액 생성을 촉진한다? 특히나 헤모글로빈 수치를 높여주는 역할도 해요. 이 액티바이즈가. 그 헤모글로빈이 그 산소를 운반하는 게 혈액이라고 하지만 혈액을 정확히 얘기하면 적혈구. 적혈구에는 4개의 헤모글로빈이 있고 헤모글로빈 하나당 산소 분자를 2억 5천 개. 4개니까 15개를 운반한다고요. 이 헤모글로빈 수치를 높여주는 그러한 게 또 우리 액티바이즈에 또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또 효능이에요. 그래서 지금 산소를 또 세포까지 공급해 주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세포가 산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미노겐, 저기 혈액의 통로인 혈관이 막혀 있으면 안 되겠죠? 특히나 모세혈관의 또 관리에 특화되어 있는 제품이 액티바이즈고, 액티바이즈. 그래서 이런 기초 사전 제품을 드시면 질병의 거의 80% 정도는 이걸 커버할 수 있다는 게 건강하려면 필요한 부분 중에 세포에 산소 공급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영양 밸런스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 건강하려면. 영양 밸런스. 자, 영양 밸런스?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 파워 칵테일, 일명 파워 칵테일이 우리가 또 세포 영양 주스다. 근데 이때 영양은요, 세포의 대사에 필요한 모든 영양제가 다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보시면 영양 주스라고 하는데 또 장 건강 주스라고 합니다. 파워 칵테일은. 근데 이 장 건강 주스기 때문에 또 영양의 밸런스를 잡는데 도움을 주는 게 파워 칵테일이에요. 왜? 장이 건강해야, 장이 건강해야 식물의 뿌리 같은 게 장이잖아요. 흡수를 시키잖아요. 흡수. 장이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파워 칵테일이 이러한 영양의 밸런스 잡아주는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또 제품인 거죠. 파워 칵테일 한번 볼까요? 파워 칵테일은 56가지의 과일, 야채, 곡물, 또 허브, 강황, 해조류가 다 들어가 있죠. 여기 뭐 짧게 뭐 유기농 과일, 야채 썼지만 이런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56가지의 과일, 야채, 곡물, 허브, 강황, 해조 추출물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식물 영양소, 파이토케미칼, 폴리페놀 그런 것들이 또 함께 있는 게 파워 칵테일이고 뭐 파워 칵테일 보면은 진짜 뭐 과일 야채 우리가 사서 먹을 거냐 이 파워 칵테일 들어있는 거 다 사 먹으려면요 몇십만 원 들어가요. 몇십만 원이 뭐야. 그리고 이 파워 칵테일에는 효소가 들어가 있지 효소. 자 파워 칵테일에는요 5가지 효소가 들어가 있어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효소. 효소가 왜 중요하죠? 효소가 자, 효소와 위산과 담즙은요, 우리 소화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분해하고 소화 흡수시킬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효소, 위산, 담즙. 그리고 우리가 소화계라 그러면 보통 장, 간도 들어가요, 간. 간도 소화계통에 들어갑니다. 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12지장부터 해서. 그런데 이 파워 칵테일 안에는 효소가 들어가 있어요. 자, 효소라는 거는 이러한 효소가 없으면요. 우리 생화 반응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 생화 반응에 있어서 하나의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 효소죠. 자, 우리 파워 칵테일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5가지 효소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뭐 말씀드리면 뭐 아밀라제라든가 아밀라제, 어, 리파제, 뭐 락타제, 그리고 셀룰라제, 뭐 이런 기타 등등이 좀 들어가 있어요. 자,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평소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먼저 얘기했다. 어쨌든 아밀라제, 리파제, 프로테아제, 락타제, 셀룰라제 이 5가지 효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효소인데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것이 프로테아제고요. 그리고 지방을 지방산으로 바꾸는 게 리파제고, 그리고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게 리파제고, 그리고 젖당을 분해할 때 관여하는 효소가 락타제고, 또 섬유소들을 또 분해할 때 필요한 게 셀룰라제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파워 칵테일 안에 들어가 있죠. 효소. 그리고 식이섬유. 이거 노채팅 이거 누가 보냈지? 예. 자, 효소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식이섬유. 9가지의 식이섬유가 또 들어가 있고요. 섬유소들이. 그리고 비타민 A, C, E, 비타민 B 복합제 얘기했고요. 유산균. 장 건강 주스라고 얘기하는 건요. 유산균 들어가 있죠. 유산균이 어떤 게 들어가 있습니까? 락토바실러스 계열의 락토 계열. 즉 모유 유래 유산균인 락토바실러스 루테리, 또 락토바실러스 요거 좀 이름 어렵죠. 항상 나 이름 항상 이거 한번 항상 막히는데, 예, 락토바실러스 루테리와 그리고 아시도필루스. 맨날 저도 막혀요, 항상. 이 두 가지의 유산균이 들어가 있는데, 모유 유래 유산균이요. 장까지 다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들어가 있으니까 또 장을 당연히 건강하게 하겠죠. 이런 장 건강 주스이기 때문에, 자, 영양의 밸런스를 잡으려면 장 건강은 단 기본이죠. 장이 흡수하니까. 장이 흡수할 때 이런 유익균 위에 장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유산균 그리고 이런 식이섬유들이 들어가 있다. 항산화 물질. 그래서 파워 칵테일을 일명 세포 영양 주스다, 항산화 주스다, 장 건강 주스다. 자, 이렇게 지금 쭉 기초 사종 제품 포에버 건강 솔루션에 대한 제품 얘기를 지금 쭉 했습니다. 자, 근데 기초 사종 제품을 이 차트를 설명할 때는 여기서 좀 전체적으로 우리 PM의 결론은 뭐예요? NTC라고 하는 핵심 특허 기술이 적용돼서 대표적인 제품이 이 네 가지가 있고, 이 네 가지 제품을 우리는 기초 4종 제품이라 하고, 우리 일명 솔루션 같은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솔루션 같은 제품이라 그래서 우리는 포에버 건강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이 네 가지 이 부분에서 그럼 이러한 건강의 어떤 문제,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혈액과 체액을 깨끗하게 디톡스 해줘야 되고, 혈관 청소 및 혈관을 건강하게 지켜줘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잡아줘야 되고, 네 번째 세포의 산소 공급 및 영양 밸런스를 잡아주어야 건강할 수 있고, 이런 거를 도움을 주는 제품들이 이런 기초 4종이다. 결론은 뭐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의 생명력, 자연 치유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자연 치유력이 발동되고 극대화될 수 있게끔 내 몸을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제품이 이런 기초 4종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이 차트를 설명하면서 전체적인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고요. 이러한 제품과 플러스 또 이러한 옵션 제품들도 여러 제품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차트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5페이지를 설명드렸고요. 오늘 쭉 나갈게요. 자, 16페이지는요. 자, 그래서 어떠한 반응들이 나오냐. 자, 이 부분이 어찌 보면 또 이 제품의 효능을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어떤 반응들이 나오냐? 실제. 그럴 때 이 차트를 그러한 흐름을 설명하면 좋아요. 그러면 과대 광고도 피해갈 수 있어.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기초 사종 제품을 드시면은 일단 체온이 올라갑니다. 체온이 올라간다는 하나의 반응이죠. 체온 올라간다고 과대 광고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 PM 제품을 드시면 체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제품을 드시는 분들은요, 체온이 많이 올라가요. 체내 온도가. 이 체온이요,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내 몸에서 열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체온 아니에요. 체내 온도가 중요해요. 체내 온도. 속은 냉하면서 바깥이 뜨거운 경우도 있어요. 몸이 열난다고 그게 체온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째 우리 제품을 먹으면
체내 온도가, 즉 체온이 올라간다. 그럼 체온이 올라가면 이 건강 관계를 보면 보신 것처럼 체온이 올라가는 이런 반응이 나온다. 나온다. 자, 체온이 올라가면 질병이 없어져요. 많이 들어보셨죠? 체온이 1도가 올라가면 면역력은 5배 이상 증가된다. 증가되잖아요. 이게 요즘에 상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쳐주면 돼요. 그리고 어떤 방금처럼 자연 치유력의 힘은요, 열에 의해서 그 자연 치유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체온이 1도씨가 떨어지면 면역력은 30% 저하되고, 체온 1도씨가 떨어지면 신진대사가 15% 저하되고, 어? 그리고 체온이 35도씨 정도면 신진대사가 50% 이상 저하된다고 해요. 다시 한번 요걸 볼게요. 자,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우리 체온은 몇 도예요? 36도가 아니에요. 36도, 5도에서 37.1도, 요 정도 사이가 가장 건강한 체온이에요. 이때 면역력이 왕성해지거든요. 이유가 뭐면 아까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뭔가 영양을 흡수하려면 효소가 필요하다 그랬죠. 효소. 맞죠? 그 효소가 가장 활성화되는 온도가 37도예요. 37도. 그러니까 37.1도. 그러니까 내가 효소가 가장 왕성하게 활성화되는 온도 37도이기 때문에 36.5도도 아니에요. 자, 36.5도에서 37.1도가 가장 이상적인 온도인데 그렇다고 5도 너무 올라가도 안 돼. 어? 올라가도 몸에 좀 열이 나고 또 위험하죠. 이건 다 아시는 부분들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35.5도면 응? 35.5도면 배설 기능이 저하가 되고 어? 그리고 자율신경, 실조, 비염, 알레르기, 아토피 출현한다? 정확히 다시 이야기하면 여기서요.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 30% 저하된다 그랬잖아요. 30 저하. 35.5도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35.5도면 면역력도 30% 저하돼요. 같이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셔야 돼요. 응? 저하되고요. 신진대사가 15% 정도 저하된다. 어? 이거 요거 12% 정도로 바꿔야 될 것 같아. 거의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 35.5도에서 신진대사가 12% 감소한다는 게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김재사님이 계시니까. 12% 정도 저하된다. 통계적인 거 보면. 그리고 이제 이 체내 효소가 움직임이 50% 정도 감소된다. 여기 나오죠. 신진대사. 이게 35도씨, 이거, 김여사님 계시니까 여쭤보는데,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체온에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보니까, 요 내용이 35.5도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거 좀 수정을 좀 해야겠다. 근데 35.5도에 관련돼서 얘기할 때, 면역력이 30% 정도 저하되고, 신진대사라기 표현보다 기초대사량, 신진대사 맞죠? 기초대사량이 12% 정도 감소된다고 하고 이건 저하라고 표현하고 10% 감소된다고 표현하고 대사량, 그러니까 대사 저하되는 게 맞죠? 신대사니까 기초대사량이 12% 정도 감소된다고 표현하고 그리고 요거 신대사? 요거 좀 뭐 잘못됐네. 그리고 이 50% 저하라는 거는 체내 효소의 활성도가 50% 정도 저하됩니다. 요 자료 조금 요거 고쳐주세요. 그래서 입체 입대로 떨어지면 면역력이 30% 저하되고 35.5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체온 1도 떨어지면 35.5도면 기초대사량이 10% 정도 감소를 하고 그리고 체내 35도 이것도 1도가 또 떨어지면 이것도 바꿔야 돼요. 체온 1도에 떨어지면 30.5도 얘기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체내 효소의 활성도가 50% 감소합니다. 35.5도를 표현해 주세요. 그래서 결국 1도만 떨어지면 이 세 가지는 모든 그 체온 관련된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공통적인 자료예요. 그래서 요건 조금 수정을 좀
나중에 재판할 때는 바꿀 내용이고,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체온 1도가 떨어지면, 어, 예, 요 부분. 그리고 35.5도면 배설 기능이 저하되고, 자율신경 실조되고, 비염, 알레르기, 아토피 출현. 자, 그러면, 우리 PM 제품 먹으면 체온이 올라갑니다. 라는 말은 뭐예요? 35.5도였던 사람이 온도가 올라가면, 이상적인 온도가 되면은 뭐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배설 기능이 좋아진다는 얘기잖아요. 어? 변비 증세 같은 거. 그리고 자율신경이 아주 활성화되고, 어? 자율신경 안정화되고, 비염도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알레르기도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아토피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고요. 면역력이 30% 이상 더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기초대사량도 12% 정도 더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리고 체내 어, 효소도 활성도 높아진다는 얘기죠. 즉, 온도가 올라가야 냉한 사람 소화도 안 돼요. 효소가 이게 활성이 약하니까. 그래서 이 35.5도에 관련돼서 1도만 올려도 실제 우리 PM의 액티바이저를 드시면 액티바이저 편할 때 어떤 얘기 합니까? 1.5도 정도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35.5도인 사람이 37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PM 제품을 먹으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중요한 거는 이 체온의 건강과 관계에서 보면은 35도면요. 암세포가 증식해요. 35도. 어? 그래서 암 환자들은요. 거의 저체온증이 많아요. 암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암이 증식된다고요? 암이 생겨난다고, 발현된다고요? 세포가 저산소증에 걸리고, 그리고 이제 이런 체액들이 산성화되면, 산성화되면 암이 출현하지 않습니까? 암이 발현되고 증식해요. 35도에서. 그리고 아까 얘기한 거에 좀 추가적인 말씀드리면, 왜 암세포가 증식하는 것도 이유가 있더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세포는 산소를 사용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만들고 또 약간의 이제 산소 없이도 2개 정도 ATP를 그 에너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암세포는요 산소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도당을 가지고 포도당을 피부로 젖산들이 쌓이게 하면서 그걸 가지고 에너지를 만든다고 암세포는 산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 암세포가 더 많은 포도당을 찾아다닌다고. 어떻게 찾아요? 신생혈관을 만들면서 찾아다닌다고. 그게 암세포들이 전이 되고 증식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제가 세포호흡과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자료 올려드리고 꼭 공부하시라는 내용이 그 내용만 전혀 제대로 이해하면 암세포에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암에 걸린 분들은 아무리 먹어도 영양의 밸런스가 깨지는 이유가 뭐냐? 암세포가 포도당을 가지고 그놈들이 살아가니까, 어? 포도당을 가지고 아세틸 COA를 바꿔서 미토콘드리아 만드는 거는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암세포가 포도당을 막 써가지고 지 살려고 막 한다고. 그러니까 다른 정상세포들이 영양을, 에너지 제대로 못 만들지. 그러니까 이 암도 거기에 관련돼서 에너지 대사와 연관지어서도 설명이 가능하더라. 이런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는 거고. 어쨌든 온도 측면에서는 체온 측면에서는 35도가 암세포가 증식하는 온도가 35도다. 그리고 34도 같은 경우는 생체고 빠듯 즉 무슨 말이면 저체온 상태를 의학적 저체온 상태를 34도가 그 의학적 저체온 상태라고 합니다. 34도가. 그리고 27도면 사망한다고 하는데 요 중간에도 좀 있더라고요. 좀 찾아보니까. 보통 33도 같은 경우가 동사 직전의 상태가 33도라고 해요. 동사 직전. 그리고 30도가 되면요. 사망하기 전에 30도 정도가 되면 의식불명 상태가 돼요. 의식불명.
그러면 27도가 되면 사망하는 거예요. 의식 불명일 때는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든 해서. 그래서 이 체온과 건강과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 제품을 먹으면 온도가 올라가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온도와 건강과의 관계를 위해서 나오는 얘기들을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암세포 증식을 막아주고 암 환자에 효과가 있는 이유 이런 이유죠. 배설 기능 좋아지고 자율신경이 안정화되고 비염과 알레르기도 좋아지고 아토피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올라가고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니까 다이어트도 되는 거고 되는 거고 그리고 체내 효소가 체내의 어떤 활성도가 올라가니까 소화가 잘 되고 소화가 잘 돼야 흡수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차트는 이 체온과 제가 우리 제품을 먹었을 때 체온이 올라간다. 이 말은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과대 광고한 거 하나도 없죠. 우리 제품 먹으면 반응이 온도가 올라간다. 이러한 측면으로 이 차트를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요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제품 먹으면요. 우리 제품 먹으면 뭐가 좋은데 고객 물어봐. 저 제품 드시면요.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간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와, 그럼 이 제품 먹으면 너무 나한테 도움이 되겠네? 네, 도움 되죠. 이렇게 이 차트를 설명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저희 제품 드시면요. 드시면 영양 밸런스 아까 말씀드렸죠. 영양 밸런스를 잡아야 된다. 그럼 영양 밸런스 잡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보통 우리가 8대 영양소 8대 영양소는 물,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유산균 이 8대 영양소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제품은 이런 영양소들을 다 채워주는 그런 영양 제품들이다. 영양의 어떤 영양, 중요한 건 이 영양소는 모든 영양소를 먹는 것보다 흡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NTC 기술이 이런 흡수율이 세계 최고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냐. 수많은 어떤 건강기식품 먹어도 결국에 이런 똑같은 8대 영양소를 먹어도 흡수가 안 되면 의미가 없지 않냐. 이런 영양 밸런스 잡는 게 건강을 지키는 방법 중에 영양 밸런스를 잡아줘야 되는데 독일 최신 영양학 이론을 보면 병날 이론을 보면은 자 탄수화물 옛날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요 시대는 3대 영양소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은 땔감 같은 영양소라고 해요. 근데 이제 5대 영양소 비타민과 미네랄을 이제 알게 되면서 미네랄과 비타민 없이는 이 땔감에 불을 붙일 수가 없어.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과 미네랄이야. 여기까지는 기존의 건강기능식품 건강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였다고. 그런데 우리 PM의 또 독특한 부분은 우리는 산소도 하나의 영양으로 본다. 제일 1의 영양소가 산소다. 이런 얘기를 던져줘야 돼요. 이 차트를 보면서. 왜 그러면 산소 없이 이런 영양들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면 제가 말씀 산소 없이 에너지 만들면 그것도 하나 다 독이 된다 그랬죠. 무산소 대사가 일어나면 젖산이 생긴다. 젖산이. 맞죠?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 에너지를 만든다? 누가 하는 거예요? 암세포들이 하는 일이야. 암세포들이 산소 쓰지 않고 에너지를 만든다고요. 포도당을 끌어당겨가지고, 찾아서. 포도당이 피부르산으로 바뀌어서 그거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든다고. 산소도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이 영양 밸런스에 8대 영양소만이 아니라 산소까지도 우리 제품을 드시면 산소까지도 세포에 정확히 전달하는 그게 NTC의 굉장히 기존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런 영양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고 난 이후에 이런 또 어떤 활성산소도 생기는 거고 또 그리고 또 이런 하남체 이런 독소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 빼줘야 돼. 빼줘야 돼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이 빼주는 거에서 미네랄, 리스토레이트가 다 관여도 하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체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독소가 생기면 그 독소가 어디에 있어요? 내 몸속에 있잖아요. 혈액에도 있고, 체액에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또 빼줘야 되니까, 그 식이섬유, 유산균, 이 부분, 이 영양소가 중요한 이유는 영양소 흡수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도 유산균, 장이 건강하려면 유산균, 식이섬유, 어? 유산균 먹이들,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우리 제품은 이런 8대 영양소를 다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흡수시키는 아주 탁월한 제품이다. 또 산소화된 부분들. 음? 그래서 지금 성장, 질병 예방, 치유, 건강 유지가 꼭 필요하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이미 언급을 했기 때문에 산소와 영양의 밸런스를 잡아줘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혈액과 체액을 깨끗하게 디톡스해야 건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통로인 혈관 청소 및 혈관을 건강하게 지켜줘야 건강할 수 있고 노화의 주범이 활성산소 잡아줘야 되고 어? 이런 부분에서 자 어쨌든 이 세포 하나하나에 이 영양이 제대로 전달시키는 게 중요하다. 우리 제품 먹으면 산소 하나하나까지 산소와 영양소를 제대로 보내준다. 그러한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 이제 효소 차트는요. 요 차트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효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소화 흡수하는 데서 정말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다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표 세 가지가 효소와 여기 이제 위산, 담즙. 이 차트에 효소와 위산과 담즙을 다 이렇게 언급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음? 효소, 위산, 담즙. 자, 근데 이 차트는 설명할 때 우리 제품 드시면요. 효소와 위산과 담즙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면서 우리 제품 여기서 나오는 멘트 이거예요. 우리 PM의 제품은 효소가 좀 부족해도 위산이 좀 덜 나와도 담즙이 좀 덜 나와도 독립적으로 흡수시키는 기술을 갖고 있는 NTC다. 맞죠? 근데 보면은 효소가 뭡니까? 효소는요. 한마디로 그냥 한번 얘기하면 생명체 내의 화학 반응에서 촉매가 되는 촉매. 효소는 촉매. 생명의 촉매다. 촉매가 되는 게 효소예요. 여러 가지 미생물로부터 생기는 유기화합물이다. 효소는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음식물의 소화 및 인체의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한 단백질이다. 생명 유지? 생명 유지하게 뭐예요? 내 생체 내에서 화학 반응, 생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에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 효소다. 효소가 부족하면 빨리 늙는다.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워 칵테일에 효소가 들어가 있죠. 어? 파워 칵테일에 아밀라제, 리파아제, 뭐 프로테아제, 락타아제, 셀룰라제 이런 5가지 효소가 들어가 있죠. 근데 그러한 효소가 왜 들어가 있냐? 왜 들어가 있냐? 자,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촉매가 뭐예요? 촉매가. 촉매가 뭐죠? 촉매라는 건요. 이런 화학 반응에서 자신은 변하지가 않아.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그런 대사의 어떤 화학 반응을 아주 빠르게,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물질이 촉매라고 하는 거예요. 효소는 촉매다. 생명은 촉매다. 자, 몸의 충전지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이 몸의 충전지? 이거는, 회사님, 몸의 충전지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충전지라고 하는 거죠? 아, 네. 그 효소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네. 영양을 흡수를 하는데 그 흡수가 된다는 거, 그 영양이 들어간다는 거, 그게 이제 충전해 주는 거죠. 아, 저는 또 다른 의미로 이걸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또 다른 네. 의미로, 우리가 충전지다. 자, 자, 배터리를 표현할게, 배터리. 뭔가 기계가 움직이려면은, 휴대폰이 우리 하려면은, 이 충전 잘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네. 효소가, 충분하게 많이, 우리 배터리가 지금 100%빡 충전되어 있는 거와, 100% 충전 안 돼 있어. 막 간당간당해. 막. 맞죠? 저는 그 느낌의 어떤 몸의 충전자라는 게, 우리 몸의 효소가 좀 풍부하면 배터리에 충전이 빡 돼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맞죠?
이 충전지가 만약에 효소가 바닥나면, 스마트폰에 충전된 게 바닥나면 어떻게 돼요? 스마트폰 사망이요, 사망. 우리 몸도 효소가 바닥나면요, 죽는 거예요. 약간 그런 스마트폰과, 그러니까 휴대폰과 좀 비유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몸의 충전지다. 효소의 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면, 이 효소의 보유량, 이 보유량과 연관지어 설명하면 돼요. 충전재 표현한 이유가 효소가 20대 60% 정도 보유하고 있대요. 이게 어떤 배터리에 이게 나와 있는 퍼센테이지처럼 30대 50%, 40대 40%, 50대 30%, 60대 20%, 10대 10%, 10대 이후부터는 진짜 조심해야 돼. 전화 막 걸면은 바로 사망이야. 휴대폰 10%밖에 안 남았는데 막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휴대폰이 전원이 꺼지잖아. 전원이 꺼지지 않습니까? 이런 전원, 충전지, 전원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효소다. 효소다. 효소. 어? 효소가 정말 중요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이런 효소가 파워 칵테일에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제품들은 효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효소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써 있는 게 묻지만 말씀드리면 자, 이 효소가 또 중요한 이유가 파워 칵테일이 장 건강 주스라고 하는 거에서 이 효소에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파워 칵테일 장 건강 주스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왜 장 건강 주스냐? 장의 생태계를 좋게 하는 유산균이 있잖아요. 그리고 유산균 먹이, 프리바이오틱스도 있잖아요.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파워 칵테일이 장 건강 주스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요, 효소도 장 건강 주스의 범주에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장이 건강해야 장의 건강이 정 중요하죠. 흡수시킬 때. 그 장이 중요한 인체 면역 시스템을 좌우합니다. 인체 면역 시스템, 면역. 여기 써 있죠. 장 건강이 인체 면역 시스템을 좌우한다. 그런데 왜 효소도 장 건강 주스라고 파워 칵테일 얘기하는 거에 들어가는 이유가 이 효소가 부족하면 장에 독소가 생겨요. 독소가 생기면 장의 건강이 안 좋아지겠죠. 어? 그러니까 파워 칵테일이 장 건강 주스라고 하는 거에서는 이 효소가 5가지 들어가 있다는 것도 장 건강 주스의 하나의 증거 자료인 거야. 증거야, 증거. 파워 칵테일 장 건강 주스는 이유. 5가지 소화효소가 들어가 있다. 유산균 먹이,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다. 왜? 효소가 부족하면요. 장에 독소가 쌓인다는 거예요. 왜 독소가 왜 쌓여요? 효소가 부족하면 소화가 안 돼. 분해되고 소화가 안 되니까 장에 그게 남아있잖아요.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 부패돼. 장에 독소가 생겨. 그러니까 장이 안 좋아지잖아. 효소를 채워주는 것도 장을 건강해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파워 칵테일에 들어가 있네? 이게 다 연결이 되더라고.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언급을 많이 안 하거든, 사람들이. 먹으면 소화 흡수 잘 된다라고 표현하는데 장 건강에도 효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자, 효소가 부족하면 장에 독소가 쌓이고 혈관이 그 독소가 장에서 간 문맥을 통해서 간에 갔다가 심장을 통해 혈관으로 이동해서 전신 염증, 통증을 유발하지 않습니까? 효소 이렇게 중요해요. 효소는 모든 생활을 담당하고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 효소를 만들어내는 데가 어디입니까? 효소? 간이에요, 간. 간이 안 좋으면 간에서 효소가 제가 요즘에 제가 간 공부를 좀 많이 해요. 간. 효소의 그 간이 간에서 많이 만들어지는데 단백질이에요, 효소가. 근데 이 효소가 한 1000여 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대요. 효소가.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발견한 것만 1000가지 정도 있다고 하는데, 자, 이 효소가 이렇게 중요하다. 간에서 만들어져요, 효소가. 자, 이 효소가 장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 소화 흡수할 때, 효소 없이면, 뭐, 탄수화물을 흡수하려면 지방,
푸드당을 바꿔야 되는데, 당으로. 근데 이 효소가요, 여기도 이제 제가 전에 여기 써놓은 게, 효소라는 거는 식품 효소와 체내 효소가 있어요. 체내 효소. 체내 효소가 우리 몸을, 지금 말씀드린 이 효소라는 게 내가 갖고 태어난 거, 태어난 게 원형 엔자임이라는 게 체내 효소. 내가 갖고 태어나는 효소가 있어요. 내 몸에 갖고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먹어주는 게 있어. 그게 체외 효소, 즉 식품 효소가 있어요. 근데 이 식품 효소와 체내 효소는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의 대사에 관여하는 대사 효소는요, 우리 몸에 갖고 태어난 거, 그 효소, 체내 효소가 우리의 대사를 관여하고 있다고. 이 식품 효소는 그러한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가 아니라 소화 효소로 쓰이는 거예요. 소화 효소로. 실제 우리 몸의 체내 효소는요, 지금 20대는 60%, 30, 60%, 50%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 우리가 갖고 있는 효소는요, 이 효소가 우리가 식품 요소들 많이 안 먹어주면 이 체내 요소는요, 실제 소화 효소와 대사 효소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체내 요소가 소화 효소보다 대사 효소 쪽으로 더 많이 쓰이게끔 해야 돼. 그러면 이런 우리가 먹는 식품 요소들을 먹어줌으로써 내가 갖고 있는 체내 요소를 소화 효소를 덜 쓰게 하기 위해서, 덜 쓰게 하면은 내 효소가 많이 고갈도 안 되고 대사 쪽에 많이 쓰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효소 제품들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대사에 어떤 관여하는 건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이러한 어떤 효소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은 또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 이거에 대한 거는 이미 제가 효소에 대한 거 동영상 다 학습에서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 꼭 공부하셔야 돼요. 효소에 대한 거.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뭐 효소, 또 식품 효소도요, 체외 효소도 식물성과 동물성이 있는데, 당연히 식물성이 좋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오죠. 보시면, 효소는 37도에서 가장 활성화된다. 여기 나오잖아요. 효소 37도가 가장 활성화된다. 이거. 아까 체온과의 관계에서도. 효소는 50도, 70도에서 모두 사멸해요. 어? 불에 조리한 음식은 효소가 결핍될 수밖에 없는 거고, 즉 효소가 노화와 수명에 직결되며 효소 부족은 질병을 불러온다. 수명과 직결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효소가 몸의 충전지예요. 이 효소가 내 몸 보유하고 있는 효소가 이렇게 줄어들면 스마트폰이 꺼지듯이 그냥 바로 죽는 거야. 그 효소와 이제 좀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게 위산. 담즙이 왜 우리가 소화 흡수가 중요하냐? 이 위산에서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펩신, 위산은 소화의 시작이에요. 소화. 그리고 펩신이 뭐예요? 펩신. 단백질 1차적으로 분해하는 게 펩신이에요. 펩신. 이게 위산이 제대로 안 나오면 활성화 안 된다고. 펩시노겐이라고 하는 것이 위산에 의해서 활성화돼서 펩신이 돼야 돼요. 이것도 제가 위산에 대한 학습 동영상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위산의 중요한 이유가 위험은 관략근을 조절한다니까요. 이 위험 관략근이 열려야 12지장 넘어갈 거 아니야. 못 내려가면. 위에 오랫동안 쌓여있으면 위에서 썩어. 그 가스가 차고 트림 나오고 영주 식도염이 걸리고 위산이 잘 안 나오니까. 응? 그리고 위산이 왜 중요합니까? 특히 미네랄을 이온화시킬 때 위산 없이는 이온화시킬 수가 없다. 특히 비타민 B12, 비타민 B12죠. 이것도 오타다. B12 흡수 촉진 할 때도 위산이 필요하다는 거. 위산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담즙의 기능? 담즙이 왜 중요하냐? 담즙은요, 담즙이 있어야 독소와 함께 배출되는데, 유해균을 유해균, 장내 생태계를 위해서 담즙이 있어야 돼요. 유해균 제거해서.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 흡수에 담즙 없으면 안 돼. 지용 영양소들. 그리고 담즙이 잘 안 나오면 장운동 촉진하고 변비 개선시키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인슐린, 혈당 대사를 조절할 때 담즙이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PM 제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 효소와 위산과 담즙은 정확히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학습 동영상 다 만들어 놨는데 제가 오늘도 봤거든요. 제가 만들었지만 그때 교육발이 좀
그때 열심히 제가 교육할 때라서 위산과 담즙과 효소에 대한 거 설명 잘 해놨더라고. 그래서 그거 꼭 보셔서 공부하셔야 되고, 그걸 공부를 해놓고 이 차트들을 툭툭 치면서 내려가야 된다. 어? 그래서 결론은, 우리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결론은, 우리 PM의 이러한 포획 솔루션 제품을 먹으면 세포 하나하나를 건강하게 해준다. 이거잖아요. 결론은. 우리 NTC도 결국 세포 하나하나까지 영양소를 전달하는 기술이잖아요. 그 세포 하나를 건강하게. 모든 질병이라는 거는 이런 세포가 병들어가기 때문에, 질병과 노화는 오염된 채 살고 싶지 않다는 세포 절규이자 세포 반란을 일으키는 거다. 어? 이 세포들이 중금속, 아운, 뭐 화학물질, 주방, 기타 등등 이런 것들, 이 세포 하나하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세포에게 자유를 주는 제품이 PM의 제품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PM 핸드북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제가